아빠 오늘 또 나가셨어요? 응, 오늘은 은행에 다녀왔어. 은행요? 또 누굴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이라니. 그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서요? 어떠셨어요? 흥미로웠어. 흥미롭다고요? 그게 무슨, 그 친구 이름이 뭐라고 했지? 준호? 네, 김준호요. 아빠가 관심을 가지실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평범한 은행원이에요. 평범하다? 창밖으로 겨울비가 쏟아지던 그날 오후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한 작은 은행 지점. 오후 4시가 넘어가자 손님들의 발길도 뚝 끊겼죠. 창구 직원 준호는 하루 업무를 정리하며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끼익 무겁게 열리는 은행 문소리. 준호가 고개를 들자 믿기 힘든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한 남자가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첫인상은 솔직히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게 경계심이 들 만한 모습이었어요. 남자가 입고 있던 회색 외투는 어디선가 본 듯한 낡은 디자인의 소매 부분은 해져 있었고 검은색 바지는 무릎 부분이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신발은 또 어떤가요? 한때는 고급 브랜드였을 법한 가죽 구두였지만 지금은 군데군데 스크래치 투성이의 밑창까지 달아 보였죠. 머리카락은 빗질도 제대로 안 한 듯 산발이었고 얼굴에는 며칠간 안 씻은 듯한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나이는 대충 50 초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얼굴 곳곳에 깊게 패인 주름이 그가 겪어온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준호의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사람 혹시 노숙자? 아니면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은행 창구 직원으로 7년을 일하면서 준호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장을 빼입은 회사원부터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부자들, 때로는 정신이 온전치 않아 보이는 사람들까지. 그래서 준호는 알고 있었죠.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것을요. 하지만 알면서도 경계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비상벨의 위치를 확인하고 동료 직원이 있는 쪽을 슬쩍 쳐다봤어요. 만약을 위한 준비였죠. 남자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준호가 있는 창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마치 온몸에 무게추를 달고 있는 것처럼. 쿵, 쿵. 신발 밑창이 바닥과 마찰하며 내는 소리가 텅 빈 은행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자가 준호 앞에 섰습니다. 거리는 불과 1미터. 준호는 무의식 중에 자리에서 살짝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이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아니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자. 이 사람도 도움이 필요해서 온 고객이야. 준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7년 경력의 베테랑답게 차분하고 안정적인 톤이었죠. 하지만 남자는 대답 대신 그저 준호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묘했어요. 무언가를 평가하는 듯한 아니면 시험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거든요.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준호에게는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은행 로비에는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와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계좌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낮고 굵은 음성이었는데 어딘가 권위 있고 단호한 느낌이 배어 있었어요. 그 순간 준호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 뭔가 다르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데요. 가지고 계신가요?
준호의 질문에 남자는 외투 안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죠. 지갑도 외투만큼이나 낡아 있었는데 모서리가 다 닳아서 가죽이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남자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창구 위로 밀어냈습니다. 준호는 신분증을 집어들고 확인했어요. 이름 강태성. 생년월일 1970년 5월 12일. 주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구. 준호는 속으로 의아해했습니다. 저 차림새의 강남구라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준호는 내색하지 않고 신분증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준호가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문득 남자의 손을 보게 됐어요. 그 손이 이상했습니다. 외투나 신발처럼 거칠고 낡은 게 아니라 놀랍도록 깨끗하고 잘 관리된 손이었거든요. 손톱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손가락은 길고 가늘었으며 피부도 거칠지 않았어요. 이건 뭐지? 준호는 의문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무 추리소설을 많이 읽었나? 그냥 우연이겠지. 서류 작성이 진행되는 동안 로비는 계속 조용했습니다. 다른 손님은 없었고 동료 직원 하나도 이쪽을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마 준호처럼 경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준호는 문득 남자가 계속 미세하게 떨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추운 겨울비에 젖어서 그런 거겠죠. 외투는 젖어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바닥에는 작은 물웅덩이가 생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결심을 굳혔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동료가 수상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지만 준호는 괜찮아요. 금방 올게요라고 말하고는 뜨거운 물을 종이컵에 담아왔습니다. 여기요. 따뜻하게 드세요. 준호가 종이컵을 남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처음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눈이 약간 커지면서 준호를 다시 한번 쳐다봤죠.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마치 확인하듯이 종이컵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온기가 담겼습니다. 그는 종이컵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는 천천히 한 모금 마셨어요. 그 순간 남자의 어깨가 살짝 풀리는 게 보였습니다. 준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서류 작성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마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듯 물었어요. 오늘 비가 많이 오네요. 춥진 않으셨어요? 이 짧은 질문. 그저 예의상 하는 인사치레 같은 이 한마디가 남자의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준호는 보았어요. 남자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마치 단단하게 쌓아 올린 벽에 금이 가는 것처럼 남자의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이컵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여전히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에 비친 빗줄기가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남자가 드디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아까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계좌 개설 절차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 서류에 사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남자가 갑자기 물었어요. 당신,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놀랐지만 곧 대답했죠. 이 지점에는 2년 정도 됐고요. 은행 일은 7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 사람들을 만났겠군요. 네, 그렇죠.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냥 정중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과찬이십니다. 그저 제 일을 할 뿐이에요. 계좌 개설이 완료됐습니다. 남자는 새로 만든 통장과 카드를 받아들고 일어섰어요. 그리고는 준호를 향해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준호도 정중하게 답례했죠. 남자가 은행 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거웠던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문을 열기 직전 남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준호 씨, 명찰을 본 거겠죠. 준호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 문이 닫히고 남자의 모습이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어깨가 축 처지더군요. 동료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야, 너 괜찮아? 저 사람 좀 수상하지 않았어? 응, 근데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 그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았어. 그래도 조심해야지.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그 남자가 신경 쓰였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했던 그 말. 당신 같은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퇴근 시간이 되고 준호는 가방을 챙겨 은행을 나섰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거리는 여전히 젖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죠. 집으로 가는 길, 준호는 계속 그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낡은 외투, 다른 신발, 그러나 깨끗한 손, 차분한 목소리, 권위 있는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그 떨리던 눈빛.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있어. 준호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히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걸. 그리고 그 직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날 밤 서울 강남의 한 초고층 아파트 펜트하우스. 강태성은 샤워를 마치고 편안한 실크 가운을 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까 그 낡은 외투와 낡은 신발은 온데간데 없었죠. 지금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여유로운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눈빛. 거실 소파에는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강태성의 딸 강지아였죠. 명문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아버지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녀는 태블릿을 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또 나가셨어요? 지아가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강태성은 와인 잔을 들고 창가로 걸어가 야경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응, 오늘은 은행에 다녀왔어. 은행요? 또 누굴 시험하신 거예요? 지아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피곤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미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강태성은 자신의 딸이 사귀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고 평가하는 독특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물론 상대방은 자신이 시험받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요. 시험이라니. 그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서요? 어떠셨어요? 강태성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신중하게 말했어요. 흥미로웠어. 흥미롭다고요? 그게 무슨... 그 친구 이름이 뭐라고 했지? 준호? 지아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를 흥미롭다고 표현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었거든요. 강태성은 한국 IT 산업의 거물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회사는 국내 5대 IT 기업 중 하나였고 임직원만 3만 명이 넘었죠. 그런 그가 사람을 평가할 때 흥미롭다고 말한다는 건 네, 김준호요.
아빠가 관심을 가지실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평범한 은행원이에요. 평범하다. 강태성은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은행에서의 일이 떠올랐어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던 준호의 눈빛. 오히려 따뜻한 물을 건네며 춥진 않으셨어요? 라고 물었던 그 진심 어린 목소리.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진 않아. 무슨 말씀이세요? 지아가 소파에서 일어나 아버지 곁으로 걸어왔습니다. 강태성은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뉜단다. 겉모습을 보는 사람과 본질을 보는 사람. 나는 오늘 후자를 만난 것 같아. 설마 준호 오빠가 아빠가 누군지 알아본 건 아니겠죠? 아니, 전혀 몰랐어. 그게 더 놀라웠지. 진짜 몰랐는데도 날 한 사람으로 대해줬어. 강태성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존경? 아니면 놀라움? 지아는 처음 보는 아버지의 반응에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아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아직 준호 오빠가 제게 맞는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강태성이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습니다. 왜? 너무 평범해서요. 저희 가정 환경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준호 오빠는 그냥 평범한 집안 출신이고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고 솔직히 아빠 같은 분이 사위로 받아들이실지 의문이에요. 강태성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너는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직 모르는구나. 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학벌도 재력도 집안도 아니야. 그런 건 다 바뀔 수 있어. 하지만 사람의 본질은 쉽게 바뀌지 않지.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나 강조하던 말이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으니 무게감이 달랐어요. 그래서 아빠는 뭐 하실 거예요? 또 시험하시게요? 강태성은 와인 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수많은 불빛들 사이에서 그는 오늘 만났던 그 작은 은행을 떠올렸습니다. 내일 또 가봐야겠어. 또요? 아빠,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심한 게 아니야. 확인하는 거지. 오늘은 우연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걸 수도 있잖아. 진짜 그 사람의 본질을 보려면 좀 더 어려운 상황에서 시험해 봐야 해. 지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알겠어요. 하지만 준호 오빠한테 상처 주시면 안 돼요. 걱정 마. 그 친구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면 이 시험들을 무사히 통과할 거야.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강태성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는 내가 직접 환영해 주지.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어제 만났던 그 남자 생각이 계속 났지만 곧 일상에 묻혀 잊어버렸어요. 은행은 오전부터 손님들로 붐볐고 준호는 바쁘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직전 익숙한 실루엣이 은행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준호는 눈을 의심했어요. 저 사람, 어제 그분? 맞았습니다. 강태성이 다시 온 거죠. 하지만 오늘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외투는 여전히 낡았지만 어딘가 더 난감한 상황처럼 보였어요. 걸음걸이가 불안정했고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태성은 곧장 준호의 창구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한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신데요? 어제 만든 카드요.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것 같아서. 그리고 통장에 돈을 좀 넣어야 하는데 ATM 사용법을 잘 모르겠어요. 준호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당당하고 차분하던 사람이
오늘은 왜 이렇게 허둥대는 걸까? 하지만 준호는 내색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먼저 신분증을 보여주시겠어요?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강태성은 계속 실수를 했습니다. 서류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사인을 잘못된 곳에 하기도 했죠. 뒤에 대기하던 다른 손님들이 혀를 차기 시작했어요. 아휴, 저 사람 때문에 왜 우리가 기다려야 해? 좀 빨리 처리하면 안 되나요? 준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짜증 섞인 얼굴들이 보였죠. 하지만 준호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끝날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강태성을 향해 돌아서며 더욱 차분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씩 같이 해보시죠. 강태성은 준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짜증도 경멸도 불편함도 없었어요. 그저 진심 어린 도움의 마음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람 진짜구나. 강태성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연기였지만 이제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청년은 진짜였습니다. 겉모습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눈앞의 사람을 그저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 대하는 진짜. 절차가 끝나고 강태성이 일어서려는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점심은 드셨어요? 강태성은 놀라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아직이요. 저도 곧 점심시간인데 근처에 괜찮은 국밥집이 있어요. 제가 사드릴게요. 아니, 그럴 순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괜찮아요. 어제도 춥고 힘들어 보이셨는데 오늘도 많이 지쳐 보이세요. 따뜻한 거 드시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강태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어요. 준호의 진심이었습니다. 조건도 계산도 기대도 없는 순수한 친절. 고맙습니다. 강태성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결심했어요. 이 청년을 더 이상 시험하지 않기로. 점심시간 준호와 강태성은 은행 근처의 작은 국밥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테이블에 플라스틱 의자, 벽에는 연예인 사인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는 그런 평범한 동네 식당이었죠. 여기 순대국밥 정말 맛있어요. 국물이 진하거든요. 준호가 메뉴를 보며 추천했습니다. 강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는 보통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나 최고급 한정식집을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작은 국밥집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대국밥 2그릇. 강태성은 숟가락을 들었는데 문득 준호가 자신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뭔가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준호의 질문이었습니다. 강태성은 잠시 멈칫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계속 연기를 해야 할까? 아니면 사실은 강태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한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이 낯선 청년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솔직해지고 싶다는 욕구가 생긴 겁니다. 요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서요. 그러시구나.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인생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 준호가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강태성은 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준호 씨는 이 일을 하면서 힘들지 않으신가요? 힘들죠. 때로는 정말 힘들어요. 손님들 중에는 무례한 분들도 있고 업무 압박도 있고. 하지만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밝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래도 보람 있는 순간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진심으로 고마워할 때, 그럴 때, 아, 내가 이 일을 하길 잘했구나 싶어요. 강태성은 준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 청년의 눈빛은 맑았어요. 탁하거나 흐리지 않은 정말 깨끗한 눈빛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좋은 사람이네요. 에이, 과찬이십니다. 준호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국밥을 먹었어요.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강태성이 준호보다 먼저 지갑을 꺼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사겠다고 했잖아요. 아니, 이건 제가. 두 사람이 실랑이를 하는 사이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호호, 보기 좋네요. 아들하고 아버지 같아요. 그 말에 두 사람은 동시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봤죠. 묘한 순간이었어요. 결국 준호가 계산을 했고 두 사람은 식당을 나왔습니다. 은행으로 돌아가는 길 강태성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준호 씨,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거든요. 아, 네. 있습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좋은 사람이에요.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가끔 제가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강태성은 준호의 대답에서 진솔함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시죠? 그 사람 집안이 좀 저희 집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부유한 편이고 교육도 잘 받았고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강태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사람의 가치는 집안이나 재산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책임감 있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준호는 강태성의 말에 묘하게 울림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말투며 눈빛이며 뭔가 깊이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로가 되네요. 위로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두 사람은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태성이 준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힘이 났어요. 준호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요. 좋은 대화 나눠서 감사했습니다. 두 사람의 악수가 끝나고 강태성이 돌아서려는데 준호가 불렀습니다. 저기 혹시 또 오실 건가요? 강태성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글쎄요. 아마 곧 다시 만나게 될 것 같네요. 하지만 다음엔 조금 다른 모습일 겁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준호는 그냥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성은 다시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지아가 기다리고 있었죠. 아빠, 오늘은 어떠셨어요? 더 이상 시험은 필요 없을 것 같구나. 네. 그게 무슨. 그 친구는 진짜야. 가식도 위선도 없는 진짜 사람이더구나. 지아는 아버지의 표정을 봤습니다. 만족스러운, 아니 그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인정? 그 이상이지. 강태성은 소파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 하버드 MBA, 스탠포드 박사, 대기업 임원들. 그들 중 대부분은 계산적이었지. 항상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어. 하지만 그 친구는 달랐어. 어떻게 다른데요? 그냥 사람이더라. 조건 없이, 계산 없이 눈앞의 사람을 대하는 진짜 사람. 지아는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아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호 오빠는 아직 아빠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강태성은 와인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곧 알게 되겠지.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할 것 같구나. 사과요? 응. 그 친구를 시험했으니까. 비록 악의는 없었지만 결국은 거짓으로 접근한 거잖아. 지아는 아버지의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진심으로 물어볼게요. 준호 오빠가 마음에 드세요? 강태성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정도가 아니야. 존경스럽더구나. 존경요? 응. 저렇게 큰 부나 권력 없이도 저렇게 당당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무엇보다 강태성은 말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그 친구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더라. 겉모습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말이야. 지아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추구해온 가치를 준호가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었던 거죠. 저도 준호 오빠를 사랑해요, 아빠. 알아. 내 눈빛만 봐도 알아. 그리고 이제는 나도 안다. 그 친구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걸. 두 사람은 말없이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런데 아빠, 준호 오빠한테 어떻게 정체를 밝히실 거예요? 강태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 찾아가야지. 이번엔 진짜 모습으로. 이틀 후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준호는 평소처럼 은행에 출근해서 창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주말 동안 계속 그 낡은 외투의 남자가 생각났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실까? 다시 올까? 같은 생각들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는데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정갈한 네이비 수트를 입은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맞춤 제작한 듯 완벽하게 핏이 맞는 정장, 반짝이는 가죽 구두,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그 뒤로는 비서로 보이는 두 사람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낯익었어요. 저 사람. 설마. 준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지난주에 만났던 그 사람, 강태성이었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낡은 외투와 다른 신발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카리스마 넘치는 CEO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강태성은 곧장 준호의 창구로 걸어왔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분 누구야? 되게 중요한 사람 같은데? 비서까지 데리고 오다니. VIP인가? 준호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강태성은 준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 씨. 기억하시죠? 아, 네. 하지만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저 낡은 외투의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변신할 수 있단 말인가? 놀라셨죠? 당연합니다. 제가 솔직하지 못했으니까요. 강태성이 명함을 꺼내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준호는 명함을 받아들고 읽었어요. 강태성, 대표이사 회장, 테크노베이션 그룹.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테크노베이션? 그 유명한 IT 대기업의 회장이라고? 이게, 네, 맞습니다. 저는 테크노베이션 그룹의 회장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시험이요? 준호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강태성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죠. 여기서 이야기하기엔 좀 그렇네요. 혹시 잠깐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준호는 지점장을 쳐다봤습니다. 지점장은 강태성의 명함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허락이었죠. 두 사람은 은행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태성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최고급 세단이었어요.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시죠. 근처 조용한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멍한 상태였어요. 커피가 나오고 강태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사과드려야겠네요. 제가 신분을 속이고 당신을 시험한 것에 대해. 시험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제 딸을 알고 계시죠? 강지아.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준호는 깨달았어요. 지아의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회장일 줄은 몰랐던 거죠. 지아 씨의 아버님이셨군요. 네. 그리고 저는 딸이 사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정체를 알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진심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저런 모습으로 오신 거군요. 강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딸의 행복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준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신감, 분노, 당혹감, 여러 감정이 뒤섞였어요. 회장님, 그냥 편하게 강 사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강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시험을 받았다는 게 좋은 기분은 아니거든요. 강태성은 준호의 솔직함에 오히려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당연합니다. 화내셔도 됩니다. 하지만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 그리고 솔직히 저도 제 자신이 지아 씨한테 어울리는지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요? 네. 제가 통과했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찾아오신 거 보면. 강태성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 청년은 정말 특별했어요. 통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준호 씨, 당신은 제가 평생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닙니다. 당신은 저를 봤을 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낡은 외투, 다른 신발. 그런 걸 보면서도 한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춥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어봐 준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워서였죠. 그건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강태성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제가 일부러 더 힘들게 굴었을 때도 당신은 짜증 하나 내지 않고 끝까지 도와줬어요. 심지어 점심까지 사주면서요. 그것도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알아요. 그게 당신의 진심이라는 걸. 조건도 계산도 없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준호 씨, 네, 제 딸을 부탁합니다. 강태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한민국 5대 IT 기업의 회장이 평범한 은행원에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였어요. 준호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고개를 드세요. 아니, 당연한 겁니다. 제 딸의 행복을 당신에게 맡기는 거니까요.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지아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강태성은 고개를 들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지아를 만났습니다. 지아는 모든 걸 알고 있었죠. 오빠 아빠한테 들었어. 미안해. 내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준호는 웃으며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좋았어. 너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됐으니까. 아빠가 오빠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 평생 처음 보는 반응이었어. 나도 좋은 분이라고 느꼈어. 비록 시험을 받긴 했지만 그만큼 너를 아끼신다는 뜻이잖아.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저녁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며칠 후 강태성은 다시 그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장 차림이 아니라 편안한 캐주얼 복장이었죠. 준호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이제 그만 회장님이라고 부르세요. 그냥 아버님이라고 불러주면 안 될까요?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아직은. 농담입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하지만 곧 그렇게 부를 날이 오겠죠? 강태성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열어보세요. 준호가 봉투를 열자 안에는 주식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테크노베이션 그룹의 주식.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과분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태성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실함, 따뜻함, 책임감. 그런 당신을 존경합니다. 준호는 감동받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좋은 가족을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악수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어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몇 달 후 준호와 지아는 약혼했습니다. 약혼식에서 강태성은 짧은 축사를 했어요. 제가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버드 출신, 스탠포드 박사, 각계각층의 엘리트들. 하지만 진짜 훌륭한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더군요. 강태성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 씨는 진짜입니다. 겉으로 화려하진 않지만 속은 정말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날 밤 준호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겨울비 내리던 날 낡은 외투를 입고 들어온 남자를 떠올렸어요. 그때 자신이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경계하고 판단하고 무시했다면? 아마 지금 이 순간은 없었겠죠.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은 대부분 평범하게 찾아온다는 걸.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 조건 없이 친절을 베푸는 것.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준호는 이제 알았습니다. 은행 창구 너머에서 시작된 작은 친절이 평생의 인연으로 이어진 거였어요. 1년 후 준호는 더 이상 은행 창구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성의 권유로 테크노베이션 그룹에 입사해서 경영을 배우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매주 한 번씩 그 작은 은행을 찾았습니다. 준호 선배님, 후배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다들 잘 지내지? 준호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손님들을 직접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잊지 않았어요. 자신의 시작이 어디였는지, 무엇이 자신을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어느 날 준호가 은행에 있을 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초라한 차림으로 들어왔어요. 다른 직원들이 경계의 눈빛을 보냈죠. 준호는 그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청년은 놀라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경계하지 않는 따뜻한 눈빛이었거든요. 저, 계좌를 만들고 싶은데. 네, 물론이죠. 이쪽으로 앉으세요. 준호는 청년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절차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오늘 추웠죠?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청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따뜻함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짜 성공이라는 걸. 겉으로 화려한 게 성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빛 속에서 새로운 인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는 단순한 업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 신뢰가 쌓이는 곳, 그리고 때로는 인생이 바뀌는 곳이었습니다.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년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천천히 하나씩 같이 해봅시다. 그렇게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대부분 겉모습으로 판단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건 조건 없는 친절입니다. 그리고 진짜 성공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준호처럼 살아가세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세요. 겉모습에 속지 말고 본질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그럼 언젠가 여러분도 예상치 못한 축복을 만나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